네, 철도노조 파업 사태. 올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철도노조 지도부이자 체포영장이 발부된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이 조계사로 피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은 조계사 주변에 병력을 배치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신현중 기자와 경제부 오종건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철도 파업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조금 전에 2시 때 철도노조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것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후 2시쯤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철도노조 지도부는 현재 쫓기고 있지만 건재하고 조합원들도 파업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지도부가 공개 장소에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 철도 민영화에 대한 그 국민의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철도공사와 정부는 교섭에 참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의 조계사 은신과 관련해서는 사전 허락 없이 조계사에 들어간 것을 사과한다면서 조계종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종당 차원에서 중재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 오후 4시와 28일에는 서울에서 상경에서 집회를 여는 등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조계사 주변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조계사 주변은 아침과 같습니다. 경찰 3개 중대 300명이 주의를 에워싸고 철통같이 그 경계를 피고 있습니다. 일단 조계사를 드나드는 신도나 일반 시민들의 그 신분증을 검사해서 확인하고 있고요. 또 그 경내에는 많은 취재진들이 조계사 주변을 취재하고 하느라 지금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네, 오늘 오전에는 또 그 외부에서 지금 안으로 들어간 노조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서 좀 만남을 가진 경우가 있었죠? 네네. 네. 오늘 오전 9시 40분쯤에 유시경 신부 등 3명, 성공의 신부 3명이 그 조계사를 방문했는데요. 예. 당초에는 그 성탄절을 맞아서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조계사를 방문했다가 예. 그 박태만 부위원장이 그 안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들어가서 만났는데 극락정 2층에서 만났는데 박 부위원장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고 그 박 부위원장은 여기서 정부가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네, 현재 조계사 주변에 경찰력의 배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중대 300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정문이 가장 큰 만큼 정문에 1개 중대 100명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후문이나 이 정문이 아닌 문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그쪽에 나머지 한 200명들이 배치돼가지고 오가는 사람들을 검문 검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서울청 수사부 수사 2개 검거 전단팀 15명이 지금 나와서 있고요. 전체적인 지휘는 종로서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조계사 그러하면은 우리 불교의 본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성지죠. 예. 지금까지 보면은 조계사의 이런 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이 진입한 경우가 그 안으로 이제 피신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만 경찰이 진입한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오늘은 17일째를 맞은 철도 파업 사태 좀 더 장기화돼서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이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좀 대치 상황이 오래될 가능성이 높아진 걸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조계사의 대치 상황, 그리고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철도 노조의 기자회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부, 국토교통부의 입장인데요. 예. 계속 쉽게 표현하면 강대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제 이제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지만 이번 파업이 과연 해를 넘길 것이냐라는 예. 게 반신반의했었는데요. 지금으로서는 넘길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과거에 같습니다. 가장 큰 파업 기록이 9일이었는데 2009년에 있었죠. 이 네. 앞에. 그때도 사실은 좀 길다. 최장 파업이다 이랬고 노사 양측의 피해도 컸습니다. 네. 거의 10,000명이 징계를 받았고요. 예. 해고자만 해도 100몇 명이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보다 훨씬 더 곱하기 2가 지금 넘어갔거든요. 거의 2배가 됐군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철도공사에서 그러니까 코레일에서는 파업 참여 인원을 제외하고 예.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 아예 신규 인력까지 채용하겠다는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네. 빠르면 내일 지금 500명에 대한 채용 공고가 날 예정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양측이 계속 안전히 반대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 좀 끝날 것이다라는 기미가 지금 현재 안 보이고 해법을 있습니다. 찾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네. 이 상황에서 파업 쟁점, 민영환이 아니냐 이 네. 문제인데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논란의 핵심이 수서발 KTX라는 회사입니다. 네. 수서에서 출발하는 KTX 회사를 설립을 하는 건데 이게 2016년에 그러니까 영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KTX는 지금 이제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네. 용산역에서는 호남선이 주로 출발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수서에서 이제 가는데 그건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경부선, 호남선과 합류를 해서 수서에서 출발해서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 회사를 과연 누가 운영을 할 것이냐는 건데 지금 그 정부에서는 그 코레일이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많이 쌓이고 있고 그 서비스도 그렇게 좋지 않다. 지금 누적 적자하면 17조 원이라고 17조 하는데요. 6천억 원. 네. 예. 그 한 435% 부채 비율. 예. 뭐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일반 회사로 보면 거의 부도죠. 부도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그 재정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제 정부가 이름하여 개혁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그 수서발 KTX라는 회사를 그 경쟁 체제로 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정부의 당초안은 완전히 수서발 KTX는 민간 기업한테 넘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거가 이제 과거 정부에서 계속 반대에 부딪혀서 이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해온 게 현재 이제 수서발 KTX를 그 철도공사, 그러니까 코레일의 그 자회사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코레일의 자회사끼리 경쟁을 시켜서 좀 서비스를 좋게 하고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노조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코레일 예.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그 철도 사업 중에서도 그나마 좀 그 경영 상태가 좋은 다른 그 철도 노선에 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익이 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서발 KTX가 상당히 좀 그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좀 예상되는 그런 노선 같은데 거기에 더 경쟁 체제를 도입해갖고 이익을 더 많이 내자 좀 이런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수서발 KTX라는 회사가 생기면 네. 과연 이제 일단 이익이 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에 그건 이견이 뭐, 없습니다. 예. 이익은 분명히 날 거다. 근데 이런 겁니다. 그 정부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좀 새로운 보다 많은 어떤 그 철도 이용객의 그 신규 창출이 돼서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철도 산업이 크게 될 거다. 예. 그러니까 강남 쪽에 KTX 이용하는 역이 없다가 새로 생겼으니까 새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철도 이용객이 늘어날 거다라는 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노조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어차피 서울역 와서 탈 사람이 그쪽으로 갈 거고 차 타고 갈 사람은 차를 타고 갈 거고 전체는 그렇게 늘지 않을 거다라는 예. 처음에 그 이익 산정에서부터 약간 지금 다른데요. 결과적으로 봐서 이 회사를 지금 어찌됐든 파업의 쟁점은 과연 이거를 나중에 민영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것 때문에 노조에서 이제 민영화 반대라는 구호를 내걸고 예, 하고 있는 지금 거거든요. 뭐 정부에서는 일단 정관에 지금 명문화하겠다. 민간 지분이 들어오지 않게. 예, 하지만, 정반에는 예, 이미 이제 만들지는 않았지만 예. 이제 회사 설립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인데 노조 쪽에서는 지금 법제화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법으로 거예요. 만들어야 네.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법으로 만들 내용인지,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상법이나 그 한미 FTA 조항 같은데 걸리지 않느냐, 그걸 굳이 그 법제화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요. 그 노조 측에서는 여러 번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정부가 한 얘기가 바뀌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번에도 그 뭐 대통령, 총리 여러 그 관계기관 장관들이 나와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여러 번 뭐 2중, 3중 안전장치를 해놓겠다고 해도 지금 믿지 않고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거는 법제화를 해달라.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분명하게 법제화를 하고 일단 그 설립 절차를 중단하라.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 등기 신청이 돼 있는 단계고요. 이 등기가 나오면 바로 이제 국토교통부가 그 면허를 발급을 하게 되면 사실상 회사 설립은 끝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때는 이제 사실상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되니까 네. 지금 면허 발급을 일단 중단해 놓고 예. 하자. 그러니까 논의를 해보자는 게 이제 노조의 얘기입니다. 네. 네, 코레일은 이 철도 노조의 이번 파업을 이제 불법 파업으로 이제 규정을 짓고 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 간부만 해도 28명이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조계사에 있는 건데 네. 이 은신자의 동향이나 잠입경로는 어떻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 그 철도 노조에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28명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김명한 철도노조 위원장이고요. 네. 두 번째로 이번에 조계사에 은신해 있는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2명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해서 검거시 1계급 특진의 포상까지 이렇게 걸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파업 집행부를 검거하게 되면 철도 노조의 파업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늘 기자회견에서 철도 노조 부위원장이 조기사로 들어간 이유를 얘기했는데 네. 사실은 민주노총에 합법화되면서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으면은 경찰력이 투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네. 민주노총까지 경찰력이 투입했기 때문에 마지막 보루인 예. 종교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 네. 조계사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은 굉장히 사과의 뜻을 밝혔고 조계종 측도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계종 측도 철도노조 부위원장을 밖으로 퇴출시키거나 밖으로 내쫓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조계종 측도 정부가 나서서 대화를 좀 해달라 이런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측이 지금 언론 측에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인가요? 그거는? 아니 공식적인 입장은 내일 네. 지금 발표할 예정인데요. 네. 이건 그 전에 취재진들을 통해서 예. 전해진 얘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 기자. 네. 아까 저희가 이제 민영화 관련해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수서발 KTX 이 지금 자회사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아까도 정관 명문화로 그냥 갈 것이냐, 이제 법제화가 필요한가 이런 지금 논쟁을 갖다 짚어봤습니다만, 또 이 노조 측에서는 정관을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노조 측에서는 이것이 사실상 정부에서는 정관에 이게 민간 지분이 들어오지 못하게 장치를 해놓더라도 실제적으로 일이 진행되면서 이게 다 무효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소리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게 좀 어느 정도 논란이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논란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네. 파업이 계속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참고로 한 시간쯤 후면 이제 국토교통부의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국장이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노조 측, 그러니까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이 출연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정관에는 분명히 민영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있냐면 41%를 코레일이 지분을 갖고요. 나머지 59%는 이제 연기금이라든가 이제 공공기금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철도노조에서 이제 주장하기를 이 59%가 연기금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면 연기금들이 여기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들어오면 다 좋은데 들어오지 않으면 예를 들면 한 10%라도 민간 기업에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러면 그게 민영화일 거고 그걸 단초로 해서 점차적으로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구조가 될 거다. 그래서 그게 민영화다는 게 이제 노조의 얘기고요. 이제 코레일 사측의 얘기는 이제 41대 59로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 이 수서발 KTX가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이 많이 나고 이제 이익이 많이 날 걸로 일단 예상을 하는데요. 많이 나면 코레일의 지분을 점차 늘려가도록 지금 코레일과 국토교통부가 이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최은혜 사장이 이제 노조원들을 만나서 얘기도 했지만은 그래서 수서발 KTX의 지분을 100% 우리가 가져올 거다. 예. 그러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회사가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코레일의 얘기인데요. 그거는 좀 세부적인 문제고요. 궁극적으로 이제 노조에서 말하는 부분은 이 민영화를 애초에 시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응급처치로 봉합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민영화를 갈 거다라는 의심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파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정부나 관계 당국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도 지금 그러지 않을 거다. 좀 더 확실한 장치를 해달라는 것 때문에 지금 대화가 잘 안 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정 간, 노사 간 지금 갈등이 계속 좀 극심해지고 있고요. 네. 양측의 부담도 클 뿐 아니라 이제 국민들 고통도 점점 더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노사 간에 이제 전혀 물밑 접촉조차 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네. 일단 예.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 철도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불편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꾸 이제 민영화라고 하니까 이거를
기자들이나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예. 여기에 이제 맨 그 초반 부분에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왜 이 철도 산업을 그러면 이 개혁을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항상 공기업 개혁할 때 나오는 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게 보통 보면 LH 주택토지공사 그리고 이제 코레일이거든요. 이 부채 상황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원래 코레일이 그 철도청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5년에 철도공사 코레일로 이제 출범을 했는데 당시는 부채 비율이 50%였습니다. 예. 아주 건전했던 거였죠. 근데 오늘 현재 부채 비율이 지금 435.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민간 회사 같으면 거의 견디기 힘들 정도의 몇 수준에 년 사이에 왔거든요. 급증한 거죠. 네. 예, 금액으로 보면 17조 6천억 원, 가히 천문학적이고요. 하루 이자만 13억 원가량입니다. 이런 재정 건전성을 그대로 놔둘 거냐 하는 게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철도 파업 사태. 자, 사회부 신현준 기자 그리고 경제부 오정건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